한 줌의 숨, 마지막 선택. 새벽, 두 장의 종이. 서울대학병원, 새벽 3시 12분. ICU 305호실 앞에서 나는 봉투를 쥐고 서 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던지고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려온다. 봉투 안에는 두 장의 종이가 들어있다. 연명치료 지속 동의서와 장기기증 동의서. 단순한 A4 용지 두 장일 뿐인데 내 손에서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진다. 종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운명 자체를 쥐고 있는 것 같아서 24시간 안에 선택하라고 했다. 형 도윤이는 끝까지 해보자고 했고 동생 다솔이는 이제 보내드리자고 했다. 나는 아직 모르겠다. 복도 저편에서 삐, 삐, 삐 소리가 들려온다. 누군가의 심장이 멈춰가는 소리인지 아니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다. 어머니의 심장은 지금도 기계의 도움으로 뛰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머니의 의지일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종이에 펜을 올리겠는가? 첫 충돌, 회의실의 공기. 보호자분들 앉으세요. 김 교수가 회의실 문을 열어준다. 새벽 4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그는 말끔한 가운을 입고 있다.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 이렇게 차분해 보인다는 게 묘하게 안심이 되면서도 서글프다. 형 도윤이가 맨 먼저 자리에 앉는다. 정장 재킷을 벗지도 않은 채로. 동생 다솔이는 내 옆자리에 조용히 앉고 나는 탁자 위에 어머니 소지품들을 바라본다. 금태 돋보기 하나, 반쯤 읽다 만주간지, 그리고 까만색 볼펜. 현재 환자분의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가 CT 필름을 꺼낸다. 하얀 화면 위에 어머니의 뇌가 흑백으로 떠 있다. 뇌간 반사가 매우 미약하고 자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형이 바로 반응한다. 희박해도 0%는 아니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물론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이라도. 형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난다. 그런데 왜일까? 그 간절함이 온전히 어머니를 향한 것 같지는 않다. 동생이 조용히 끼어든다. 의사 선생님, 환자가. 제 말은 저희 어머니가 고통스러워 하시지는 않을까요?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 상태로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솔이가 내 손을 잡는다. 차갑다. 엄마는 오래 붙잡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프게 연명하지 말고 갈 때가 되면 편하게 보내달라고. 야, 그건 건강할 때 하신 말씀이잖아. 형이 목소리를 높인다. 지금 상황이 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형은 왜 그렇게 확신해요? 엄마 마음을 형이 다 안다고요? 너도 마찬가지잖아. 엄마가 정말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알아?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김 교수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든다. 보호자분들, 감정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나는 말이 없다. 탁자 위에 어머니 돋보기가 천장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인다. 어머니는 늘 그 돋보기로 신문을 읽으셨다. 내 눈이 나빠져도 이 안경만 있으면 세상이 또렷해 보여.
그런데 지금 어머니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아니, 보이기라도 할까? 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입을 연다. 지금 어머니 상태로는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건가요? 김 교수가 잠시 망설인다.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원하신다면 연명 치료는 가능합니다. 연명 치료요? 네. 인공호흡기와 각종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 최대한 오래 유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형의 눈이 반짝인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도윤아, 잠깐만. 나는 형을 말리려 하지만 형은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다. 병실과 과거, 씨앗의 말. 회의실을 나와 다시 305호실로 향한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스친다. 어머니는 장미꽃을 무척 아꼈다. 작은 베란다에서 빨간 장미 한 그루를 키우시면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 꽃은 져도 괜찮다. 씨앗을 남겨야지. 내가 초등학교 때였나? 태풍이 와서 장미꽃이 모두 떨어진 적이 있다. 나는 어머니가 속상해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웃으셨다. 대호야 봐. 씨앗이 이렇게 많이 생겼네. 손바닥에 작은 씨앗들을 올려놓으며 말씀하셨다. 이 씨앗 하나하나가 새로운 꽃이 될 거야. 엄마가 심은 장미보다 더 예쁜 꽃들이. 병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맞는다. 어머니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 삐, 삐, 삐. 심장 모니터 소리만이 이 방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준다. 침대 옆 탁자에는 그때 본 돋보기가 그대로 놓여 있다. 나는 그것을 들어본다. 금태에는 손때가 묻어 있고 렌즈에는 작은 금이 가 있다. 어머니의 60년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 같다. 돋보기를 통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본다. 확대된 어머니의 모습, 주름살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보인다. 금간 렌즈에 내 눈물이 일렁인다. 엄마,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다. 아직 살아계시다. 그런데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아니면 기계가 억지로 살려두는 걸까? 침대 아래 작은 수납함이 눈에 띈다. 궁금해서 열어보니 어머니의 개인 물품들이 들어있다. 낡은 지갑, 약 봉지, 그리고 작은 USB 하나. USB에는 가족에게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어머니 필체다. 이게 뭐지? 형과 동생을 부른다. 둘 다 그 USB를 처음 본다고 한다. 혹시 엄마가 뭔가 남겨두신 건 아닐까? 동생이 말한다. 컴퓨터에 꽂아보자. 간호사실에서 노트북을 빌려온다. 세 명이 화면을 바라보며 USB를 연결한다. 1차 반전, 엄마의 영상. 화면이 켜지더니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난다. 3개월 전 촬영된 것 같다. 지금보다는 건강해 보이시지만 그래도 많이 야위셨다. 우리 아이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다. 평소보다 떨리는 목소리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아마도 엄마가 의식을 잃었다는 뜻이겠지. 동생이 흐느끼기 시작한다. 나도 목이 메어온다.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이런 짐을 지워줘서. 화면 속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쉰다. 엄마는 너희들에게 부탁이 있어. 형이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만약에 엄마가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면
기계를 오래 달지 마라. 순간 형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리고 가능하면 엄마 몸을 나눠다오. 나눠달라고? 내가 중얼거린다. 엄마는 평생 받기만 했거든. 이제는 줄 차례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린다. 엄마 심장이 다른 사람 가슴에서 뛸 수 있다면, 엄마 눈이 다른 사람에게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영상이 끝난다.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린다. 형이 먼저 입을 연다. 이건 엄마 진심이 아니야. 뭐라고? 병원에서 겁에 질려서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상황이 되면 생각이 바뀌셨을 거야. 형의 목소리에 확신은 없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다. 동생이 반박한다. 형, 그런데 엄마 표정 봤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신 말씀 같은데. 진심이든 아니든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고 하는 거야. 엄마도 지금 살고 싶으실 거라고. 그럼 형은 엄마가 고통스러워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고통? 의사가 의식이 없다고 했잖아. 의식이 없다고 고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둘이 점점 목소리를 높인다. 나는 그 사이에서 봉투를 다시 열어본다. 2장의 서류 사이로 작은 쪽지가 끼어 있다. 어머니의 필체로 쓰여진 한 줄. 살릴 수 있으면 살려라. 그러나 붙잡지 마라. 이게 뭐야? 나는 쪽지를 둘에게 보여준다. 살릴 수 있으면 살려라. 그럼 연명 치료를 하라는 뜻인가? 그런데 붙잡지 마라. 그럼 놓아드리라는 뜻인가? 형과 동생 모두 혼란스러워한다. 어머니는 대체 무엇을 원하고 계신 걸까? 살리라는 건지, 보내드리라는 건지, 아니면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신 건 아닐까? 시계를 본다. 새벽 5시 30분. 결정까지 2시간 30분 남았다. 세계가 갈라지는 소리. 병원 1층 카페테리아로 내려왔다. 새벽 6시,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제법 있다. 밤 근무를 마친 간호사들, 환자를 돌보느라 잠 못 이룬 보호자들. 우리도 그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형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다. 야, 우리 정신 차리자.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난다. 하지만 여전히 고집스럽다. 간병을 내가 1년을 했어. 매일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형의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있다. 언제부터 생긴 건지 모르겠다. 그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들은 몰라. 매일 밤 엄마가 깨어나시길 기도했고 혹시 전화가 올까봐 폰을 꼭 쥐고 잤어. 동생이 고개를 숙인다. 형, 미안해요. 저도 더 자주 와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형이 테이블을 탁 친다. 기계라도 붙여서 숨만 쉬어도 적어도 죄책감은 덜어지잖아. 우리가 엄마를 포기했다는 생각 안 해도 되고. 형, 그건 엄마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숨이야. 동생의 말에 형이 벌떡 일어선다. 뭐라고? 엄마는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세요. 우리가 기계를 붙이는 건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거라고요. 그럼 어쩌라고? 그냥 포기하라고? 포기가 아니라 존중하는 거예요. 엄마 뜻을. 카페테리아 안이 조용해진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본다. 내 핸드폰이 진동한다. 병원에서 온 문자다.
보호자분, 8시까지 서류 제출 요망.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8시까지라네. 내가 말하자 형의 얼굴이 더욱 굳어진다. 2시간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투표라도 할까요? 동생이 반 농담조로 말한다. 투표? 이게 투표할 일이야? 그럼 누가 결정해요? 셋 다 의견이 다른데. 형이 가슴을 치며 말한다. 법적으로는 마지인 내가.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또다시 말다툼이 시작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한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한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유부단해졌을까? 어릴 때는 그래도 결정력이 있었는데. 아니다.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다. 형과 동생 사이에서 늘 중재 역할만 했지. 내 의견을 확실히 말한 적은 없었다. 어머니도 그걸 아셨을까? 그래서 그 모순적인 쪽지를 남기신 걸까? 살릴 수 있으면 살려라. 그러나 붙잡지 마라.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하라는 뜻인지도 모른다. 2차 반전, 형의 진짜 이유. 화장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복도 모퉁이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린다.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다. 응, 알아. 대출 상환이 다음 달까지라고. 그게 문제야. 나는 발걸음을 멈춘다. 집을 팔아야 하는데 엄마가 지금 상황이라. 상속 절차가 복잡해져서. 형이 한숨을 쉰다. 6개월. 6개월만 버틸 수 있으면. 응, 연명치료 비용은 어떻게든 구해볼게. 전화가 끝난다. 나는 몸을 숨기고 형을 지켜본다. 형은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고 있다. 어깨가 떨리고 있다. 우는 것 같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형이 그렇게 연명치료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가 시작된다. 집을 정리해서 3등분해야 하고 형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연명치료를 계속하면 어머니는 법적으로 살아계신 거니까 상속은 보류된다. 형의 사업이 망한 것도 대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몰랐다. 잠시 후 형이 다시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김 교수님. 네, 도윤입니다. 연명치료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형이 조용히 말한다. 비용이 월 1,2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최대 얼마나 유지 가능한가요? 6개월 정도요? 그럼 총 7,200만 원 정도. 형이 계산기를 두드린다. 집 담보 대출이 그 정도면 버틸 수 있겠네요. 나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형이 연명치료를 원하는 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경제적 문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 형의 뒷모습을 보니 단순히 탐욕만은 아닌 것 같다. 1년 동안 간병하느라 지친 모습, 다크서클, 떨리는 어깨, 탐욕만이 아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인 회색 동기다. 형도 무서웠을 거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것도, 혼자 남겨지는 것도,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그래서 기계라도 붙여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고 싶었던 거다. 나는 조용히 다가간다. 형? 형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본다. 대호야, 언제 왔어? 방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형이 시선을 피한다.
그냥 일 때문에. 형,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형의 얼굴이 굳어진다. 왜? 연명 치료하자는 진짜 이유가 집 때문은 아니죠? 형이 대답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고, 그럼 형이 갈 곳이 없어지니까. 그런 게 아니야. 형이 고개를 젓는다. 정말, 정말이라고. 하지만 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다. 형, 나는 형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가간다. 1년 동안 간병하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고, 형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그게 정말 어머니가 원하시는 걸까요? 선택의 순간 펜끝과 심전도 다시 305호실로 돌아왔다. 새벽 7시 30분. 결정까지 30분 남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 심장 모니터가 삐, 삐, 삐 규칙적으로 울린다. 형과 동생도 함께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책상 위의 서류를 다시 본다. 연명치료 지속 동의서와 장기기증 동의서. 2장의 종이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형이 조용히 말한다. 대호야, 내가 무서웠어. 뭐가요? 엄마 떠나보내는 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혼자 남겨지는 것도. 형의 목소리가 떨린다. 사업도 망하고 빚도 많고 이제 엄마마저 가시면 난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야. 동생이 형의 손을 잡는다. 형, 우리가 있잖아요. 너희들도 각자 살기 바쁠 텐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나는 펜을 든다. 손이 떨린다. 어머니의 영상이 떠오른다. 기계를 오래 달지 마라. 가능하면 나눠다오. 그리고 쪽지의 말들. 살릴 수 있으면 살려라. 그러나 붙잡지 마라. 어머니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때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조금 빨라진다. 삐삐, 삐삐, 삐삐. 3명 모두 모니터를 바라본다. 간호사가 들어온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둘러 결정해 주세요. 나는 동생을 바라본다. 동생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형을 바라본다. 형이 내 손목을 붙잡는다. 대호야, 정말 이게 맞는 거야? 모르겠어요, 형.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바라본다. 어머니가 평생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장기기증 동의서에 펜을 올린다. 서명하는 순간 모니터의 삐, 삐 소리가 조금씩 느려진다. 삐, 삐, 삐. 그리고 점점 더 느려진다. 마침내 긴 신호음이 울린다. 삐. 심전도의 파형이 길게 일직선이 된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어머니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치는 것 같다. 마치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호사가 조용히 말한다. 7시 52분에 운명하셨습니다. 형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운다. 동생도 훌쩍인다. 나는 슬프면서도 묘하게 평안하다.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했다는 확신 때문일까? 후일담, 남겨진 자리, 살아난 숨.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다. 오늘 아침 편지 한 통이 왔다. 발신인은 서울대학교 병원 장기이식센터. 편지를 열어본다.
안녕하세요. 익명을 원하시지만 감사 인사만은 꼭 전하고 싶어서 편지 드립니다. 어제 저희 아이가 계단을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7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선천성 심장병으로 평생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난다. 어머니의 심장이 지금 누군가의 가슴에서 뛰고 있다. 7살 아이의 가슴에서. 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러 집에 갔다. 형은 결국 집을 팔았다. 3등분해서 각자 몫을 가졌고 형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형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인다. 대호야, 이거 봐. 형이 통장 내역을 보여준다. 간병센터에 기부했어. 어머니 몫으로. 기부요? 응. 나처럼 간병하느라 힘든 사람들 도와주라고. 형이 웃는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다. 그리고 간병사 자격증 공부 시작했어. 정말요? 엄마 간병하면서 배운 게 많거든. 이제 그걸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형은 부서진 마음이었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베란다로 나갔다. 어머니가 키우시던 장미 화분이 있다. 꽃은 다 져버렸지만 새로운 싹들이 올라오고 있다. 동생이 옆에 온다. 형, 이거 봐. 동생이 작은 씨앗 몇 개를 보여준다. 엄마가 모아두신 장미 씨앗이에요. 심어볼까? 그래요. 우리는 새 화분에 씨앗을 심었다.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신 것처럼 꽃은 져도 괜찮다. 씨앗을 남겨야지.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린다. 그중 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특히 밝다. 혹시 그 아이가 어머니의 심장을 받은 아이일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어머니의 숨이 전해졌다. 7살 아이의 첫 번째 숨으로 나는 어머니의 돋보기를 액자 앞에 놓는다. 금간 렌즈 사이로 어머니의 사진이 보인다. 어머니는 웃고 있다. 엄마, 잘하신 거죠? 대답은 없지만 돋보기에 비친 햇살이 따뜻하다.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창 밖에서 아이들이 웃는다. 그 웃음 속에 어머니의 숨결이 있다. 에필로그.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없는 연명치료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첫 숨인가? 2장의 종이 앞에서 여러분의 펜은 어디에 닿을까요? 둥. 심장이 한번 뛴다. 새로운 심장이. 끝.